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조선 멸망 이후 등장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만주와 송화강 유역에서 부여가 건국됩니다. 부여는 5부족 연맹체로 왕 밑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사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부여 연맹의 왕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흉년이 들면 교체될 정도로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사출도의 명칭이 가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목축이 중요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부여는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발달한 반농 반목의 경제 형태였습니다. 12월에 한 해의 마무리와 다음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여는 전쟁이 잦은 탓에 소나 말의 발굽을 이용하여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우제 전복이 성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간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요. 이를 형사취수제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상해 보이지만 이때 당시 여성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여는 사조목에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요. 살인을 한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의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투기, 질투를 한 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체를 버려두는 형벌과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등의 엄격한 법 체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한편 부여의 장례 풍습에 순장이 있었는데요. 순장이란 지배층 인사가 사망하게 되면 처자식과 노비들을 같이 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구려는 부여 출신 주몽이 기원전 37년 건국하였습니다. 건국설화에 따르면 물의 신 하백은 천재 해무수와 사랑에 빠진 유화를 우발수로 쫓아냈습니다. 부여의 금화왕은 우발수에서 우연히 유화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궁에 데려옵니다. 며칠 뒤 햇빛이 방 안에 있는 유화를 계속 따라다니더니 유화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출산하게 된 유화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되나 되는 알을 낳았거든요. 한 대가 보통 1.6kg이니까 8kg 정도 됩니다. 초초초초 우량아를 출산한 걸까요? 건국설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가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국설화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 여긴 금화왕이 알을 들판에 버리라고 명합니다. 신기하게도 짐승들이 그 알을 먹지도 않았고 피해 다녔으며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알을 품었다고 합니다. 금화왕은 알을 쪼개버리려고 하였으나 깨지지도 않자 알을 유아에게 돌려줍니다. 유아가 정성스레 알을 돌보자 아이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주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던 주몽은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도 출중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주몽을 시기했던 것은 금화왕의 첫째 아들 대소였습니다. 대소는 금화왕에게 주몽은 사람 소생이 아니고 차후 다른 뜻을 품을 것이라며 그를 제거하자고 건의하였으나 금화는 주몽으로 하여금 마굿간을 관리하게 합니다. 주몽은 자신이 언젠가 부여를 떠나야 할 것을 알고 평범한 말들을 잘 먹여 살찌운 뒤 명마의 혀에 가시를 꽂아 일부러 야위게 합니다. 마국간을 둘러본 금화왕은 잘 관리했다는 상으로 야윈 명마를 주몽에게 주었고 주몽은 다시 명마를 잘 돌보았습니다. 주몽이 21세가 되던 때에 대소는 결국 주몽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유화가 주몽의 탈출을 돕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도망을 시작한 주몽은 자신을 따르던 오이, 마리, 협부와 함께 도망가던 중 엄시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 배가 없었고요. 추격군에게 잡힐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몽은 나는 천지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오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추격군이 뒤따르니 얼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러한 주몽의 외침에 물고기와 자라떼가 다리를 놓아주어 무사히 추격군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고구려의 건국설화,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으셨나요?
우여곡절 끝에 주몽은 기원전 37년에 졸본의 터를 잡고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주몽의 출신이 부여이다 보니까 고구려 사회는 부여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먼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로 구성된 오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초기에는 소노부에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6대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전로부는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소노부, 계루부 왕족, 전로부의 대가들은 고위 귀족인 고추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부의 대가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제가회의를 열었으며 오부 중에서는 소노부와 계루부가 세력이 막강했고 관노부가 제일 약한 세력으로 추측됩니다. 삼국사기의 분류로는 오부가 소노부에 해당되는 비류부, 전로부에 해당되는 연나부, 관노부에 해당되는 관나부, 순노부에 해당되는 환나부로 전해지는데요. 계루부에 해당하는 명칭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여와 마찬가지로 일책 12법 등 엄격한 법률이 존재하였으며 형사취수제 등의 제도 또한 부여와 유사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왕 밑에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존재하였습니다. 졸보는 산지지형이라 외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였으나 농사를 짓기에는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약탈 경제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주로 옥저와 동해에서 고기, 소금 등을 약탈하였다고 하네요.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동 대열에 모여 나라의 안녕과 주몽, 유아 부인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옥저에 제천 행사가 없는 이유가 고구려가 약탈해 갈 건데 풍년 들어 무엇하나 이런 마인드로 제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하네요. 고구려의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존재했는데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혼인을 하고 아내의 집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었대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본가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인 풍습을 서옥제라고 불렀습니다. 서옥제는 농경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시했던 가운데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저는 함흥평야 지역에서 번성했던 국가로 농경이 발달하였습니다. 물론 고구려에 약탈당하거나 곡물로 납부하기는 했지만요. 해안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해산물이 풍부했고 고대 사회에서 화폐로도 쓰인 소금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고구려가 많이 약탈해 갑니다. 옥저는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장례 풍습과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민며느리제는 여자아이가 어릴 때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 데려와 키우고 여자가 성인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신랑 집에서 돈을 내고 신부를 맞이하는 제도입니다.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마찬가지로 농경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시한 문화에서 파생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읍군 삼로가 통치하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동해에서는 철, 여 모양의 집터가 발견되었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주요 특산물이었습니다. 또한 삼배와 명주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동해는 청동기 시대 군장 국가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부족과 혼인을 하지 않고 다른 부족과 혼인하는 족외혼,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배상하는 책화 등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구려에 약탈당하겠지만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삼한은 마한, 변한, 진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많은 수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삼한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고조선 공부할 때 들으셨죠? 이들이 가져온 문화와 삼한 사회의 문화가 융합하여 54개 소국의 연맹인 마한, 12개 소국의 연합인 변한과 진안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만이 위치한 한반도 남부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보를 축조하는 등 발달된 농업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사가 발달한 사만은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옥저와 동해의 읍군 삼로는 군장인 동시에 제사장인 반면 사만은 군장과 제사장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만을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 제정 분리사회라고 부릅니다. 군장과 제사장의 권력이 서로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천군의 거주 지역인 소도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천군이 제사를 지내는 소도는 신성한 지역으로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오더라도 천군의 허락 없이 군장이 잡아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도임을 표시하는 소대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새는 오리입니다. 사만 사람들은 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여 소대에 조각했다고 합니다. 사만 중의 마한은 54개의 소국 중 목지국이 마한을 지배하였으며 목지국의 왕을 마한 왕 또는 진 왕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마한은 백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변화는 풍부하고 질이 좋은 철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는데요. 덩이쇠는 화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변화는 낭랑, 외와 교류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변화는 가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은 흉노족 이주민 세력과 더불어 신라로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고조선 멸망 이후 등장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건국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